고려의 세조왕건은 후삼국 통일 직후 후백제의 신검을 용서하고 백제인에게 후환이 없도록 명했으며 발해 세자 대광현을 비롯해 발해 유민들을 수용하고 나라를 들어 바친 신라의 경순왕뿐 아니라 신라의 지배층도 수용했어. 이렇게 민족통합 정책을 펼친 왕건은 이전 고대의 왕조들과는 상반된 행보를 택함으로써 고려는 모든 점령지의 지배층들을 큰 갈등 없이 흡수할 수 있었어. 지방 호족 세력가의 딸들과 자그만치 30획가량 혼인을 했으며 고위 관리는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일부에게는 왕씨성을 내려 지방의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힘썼어. 하지만 고려 건국 초기의 왕권은 사실상 강하지 않았고 지방의 호족이 강성했던 시기였지. 그래서 그에 따른 방안으로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호족들을 통제하고자 했어. 또 왕건은 불교를 숭상하여 정월 보름이나 2월에 연등을 키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연등회를 개최하게 하였으며 매 11월에는 개성의 법왕사에서 군신화합과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팔관회를 열어 불의 가르침 아래 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어. 또 왕건은 백성의 세금을 줄이고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건 신라 말 이래 누적되어 온 민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또 개경과 서경의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어. 왕건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기에 고구려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펼쳤어. 수도였던 개경 이외에도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지. 건국 당시에 서북면 경계가 대동강 유역에 그쳤으나 만년에는 청천강에 이르렀어. 또 죽기 전에 훈효를 남겨 이후 고려 왕조 내내 존속되게 되지. 왕건 사후에 외척들과 고려 개국공신들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는데 전쟁 영웅이기도 했던 왕건의 장자 왕무가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아 사망하고 태조의 셋째 아들 왕효가 23살에 3대 왕이 되어 4년 남짓한 재회 후 27살의 젊은 나이로 병을 얻게 되는 등 나라가 혼란했어. 병에 걸린 왕효는 동생인 왕건의 넷째 아들 왕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이 왕소가 바로 고려의 4대 광종이야. 이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로 지칭하며 묘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존 왕들에게도 묘호를 붙여주었어. 1대 왕건은 태조로, 2대 왕무는 해종으로, 3대 왕효는 정종으로 명명했어. 이 광종 때 아버지이자 태조인 왕건의 청동상을 만드는데 머리에는 황제가 쓰는 통청관이 표현되어 있고 발굴 당시에는 황금장식 옥대를 착용하고 있었어. 이 밖에도 광종은 약 26년간 재위기간 동안 여러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관리의 공복을 새롭게 정하여 관복 색깔에 따른 상하 질서를 확립했어. 또 중국인 등 다수의 귀화인들을 등용했고 유교적 지식과 학문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하기 시작해. 과거제는 문과, 잡과, 승과로 나뉘어 각각 문관, 기술관, 승려를 뽑았어.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문과는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주로 응시했지. 광종은 특히 중앙집권강화에 힘썼는데 개혁의 일환으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이 소유한 불법 노비들을 양민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어. 전대 정종 때부터 시작된 반대 세력 숙청은 광종 제위 후반에 이르러 거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면서 광종은 후대에 폭군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어. 광종은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자들은 호족과 개국공신뿐 아니라 조카들도 죽였으며 이후 왕이 될 태자까지도 의심했다고 해. 이후 태자가 왕이 되었을 때 옛 조정의 신하로 남아있던 이들이 도합 40명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렇듯 이 시기에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이후 문벌 귀족의 대두를 야기하게 되지. 이렇게 중앙집권에 총력을 기울였던 광종의 사후 장남인 왕주가 고려 황제가 되는데 5대 경종이야. 경종은 20살에 즉위하여 26살에 요절하는데 그 짧은 재위기간 동안 정종, 광종의 숙청으로 혼란해진 고려 조정을 안정시키고 976년 전식과를 제정하여 고려 토지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등의 치적을 남겼어. 이 고려의 전식과는 신라의 노급처럼 표면적으로는 관리에게 복무의 대가로 나눠주는 영토나 밭이었는데
이 당시 전식과의 실상은 중앙귀족이 된 호족들이 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려는 명목상의 정책이었어. 5대 경종 사후 왕이 된 6대 성종은 강력하고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지. 성종은 지방 주요 거점인 12목에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여 호족들의 관리를 강화했으며, 태조 때 정해진 개경, 서경에 추가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으로 하여 삼경체제를 만들어 삼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어. 다만 15대 숙종 때 남경을 설치하면서 동경은 퇴색되고 이후 개경, 서경, 남경을 삼경으로 삼는데, 이중 남경과 서경은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의 수도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또 유교교육을 중시하여 중앙인 개경엔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도 향교를 세워 유학교육을 통해 중앙집권 강화에 힘썼어. 이때 실력 있는 일부 호족들과 구신라의 육도품 계통에 속하는 유학자들이 점차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기반으로 고려는 출신과 혈통을 중시하는 골품제 사회에서 관인지배 체제를 지향하는 문벌귀족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어. 성종 때 과거제뿐 아니라 음서제를 실시하면서 이 문벌귀족들의 지위가 자손 대대에 걸쳐 계승되게 되지. 그리고 성종은 고려의 관제에 당의 삼성육구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더해 송나라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를 도입하고 고위관료 합의기관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어 중요한 정책은 귀족들과 합의하여 처리하기 시작했어. 최고 관서인 중서문화성에 문화시중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며, 중추원을 두어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여 귀족들이 직접적으로 왕권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했어. 상서성은 육부로 나누어 중추원을 통해 받은 왕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고, 삼사는 국가의 재정을 관리했으며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는데, 이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를 대간으로 불렀어. 이 대간은 감찰뿐 아니라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기도 하고 사회 풍속을 감시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또 했지. 또 6대 성종 12년인 993년에 태조 때부터 대립각을 세우던 거란의 소손영이 고려를 80만 대군으로 침략하는데, 이게 바로 1차 고려 거란 전쟁이야. 거란의 침공을 받은 고려의 대신들은 크게 동요하며 거란에 항복하고 북쪽의 땅 일부를 내어주자는 할지론을 내세우는데, 이 고려의 신하들 중 서희만이 유일하게 거란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어. 이 서희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잘 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이라고 하며 할지론을 비판했어. 그리고 80만 대군 역시 공갈이며 본인이 직접 가서 단판을 짓겠다고 했지. 마침내 서희가 소손영이 머물고 있는 봉산군으로 갔어. 그런데 소손영이 먼저 대국의 귀인에게 절을 올려 예를 갖추라 라고 하자, 서희는 무슨 말인가? 양국의 대신이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절을 하는 예의는 없다 라고 하며 숙소로 돌아가 버렸어. 소손영이 서희의 기계에 놀라 결국 뜰에서 서로 마주절을 한 뒤 동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 소손영이 말하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서희가 말하길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했지 않소.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이건을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 하시오 라고 말했어. 이에 소손영이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어찌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는가 하고 본색을 드러냈어. 사실상 침략 목적은 당시 고려가 당시 거란과 대립 중인 송나라의 편을 들 것을 우려해서였음을 간파한 서희는 이렇게 말했어.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란과 교류하겠소 라고 말했어. 이에 소손영이 수긍하였고, 서희는 본래 목적인 거란군의 철수는 물론 고려는 강동 6주의 땅을 가질 명분을 얻게 되었지. 당시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이후 금나라를 건국하는 여진족들이 세력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거란이나 고려에 그때그때 복속되거나 제후국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어.
사실상 거란과 고려의 완충지대이기도 했으며 섣불리 점령하면 서로를 자국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서희의 단판으로 여진족 영토의 일부인 고려 북쪽의 강동 육주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던 거야. 또한 소송령에게 낙타 12,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을 선물로 받아 돌아오게 되었지. 이에 거란은 송과 고려의 협공에서 명목상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고려 역시 거란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서희는 이 단판 이후 거란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강동 육주 지역 2년 동안 요새화하는 데 힘쓰다 결국 성종 15년 자리에 눕게 되었고, 개국사라는 절에서 요양하라 하는데, 이때 성종은 직접 문병을 가기도 하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997년 성종이 먼저 승하하고 이듬해 998년 서희가 사망하게 되지. 이 6대 성종은 일찍부터 왕송을 차기 왕으로 정했고, 17살의 왕송이 왕이 되는데 7대 목종이야. 이 목종은 성종의 조카이자 사위였어. 조카이자 사위라니 정말 이상하지. 고려 초창기 1대 태조부터 8대 현종 때까지 근 100년 동안 고려 왕실은 근친혼이 빈번하게 행해졌어. 도덕적 규범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라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를 감추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려 왕조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 목종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숭유정책을 펼치던 고려 왕조가 근친혼을 금지하던 유교적 관념에서 많이 동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초기 고려의 왕조가 사실상 그 어떤 것보다 왕권 강화와 왕실 내부의 결속을 우선하였는지 처절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어쨌든 고려 중기부터는 왕권이 강화되어 점점 더 조계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 11대 문종 때 사촌간 금옥령이 내려지고 1096년 15대 숙종 때 육촌간 금옥령이 내려져 대내외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했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근친이 아닌 같은 성씨와 본을 가진 사람은 근친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금하는 형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목종의 어머니는 천추태후로 불리우던 헌해왕후였는데, 5대왕 경종의 삼비이자 태조의 아들인 대종과 선의왕후의 딸이었어. 이 헌해왕후는 본디 왕씨이지만 근친혼을 표면적으로나마 껄끄러워했던 고려 왕실이 헌해왕후의 형씨를 황보씨로 바꾸기도 했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종 왕욱은 6대 성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7대 목종과 8대 헌종의 외할아버지로서 사후 대종으로서 추존되어 대종이라고 불리우게 되지. 이 대종의 딸이자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는 목종의 뒤에서 섭정을 하며 친척 김치향과의 로맨스로 인해 고려사에서는 음탕하고 문란한 여인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상 이 섭정 시기의 고려의 사회는 꽤나 안정된 시기였어. 하지만 왕실은 그렇지 않았지. 섭정인 천추태후의 연인인 김치향이 득세하면서 천추태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하자 어머니인 천추태후를 봐서 참고 또 참던 목종이 1009년에 자신이 신뢰하던 신하 강조를 불러 이를 저지하려 하였어. 그런데 뜬금없이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숨어 지내던 왕순을 왕위에 추대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려 8대 현종이야. 이때 천추태후는 유배 보내졌고 김치향과 그 아들은 살해되었어. 이 8대 현종은 강조에 의해 강제로 옹립된 사생화 출신 왕이었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군주로서 고려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돼. 일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훈요 10조로 국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면, 6대 성종 때에 정비하여 비로소 이 8대 현종 때 호족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지. 이 현종 때 9년제 경, 목, 도호, 군, 현이라는 기본 골격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지방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했어.
이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보니 언제든 기존 호적과 같은 형태로 중앙에 반목할 수 있었기에 이 현종 때 향리들도 중앙의 신하로서의 명목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복을 제정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했지. 이 현종이 1009년에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했을 때 이때 혼란한 고려를 지켜보던 거란이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즉위 1년여 만인 1010년에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에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했어. 사실상 명목은 강동 6주를 되찾고 송나라와의 사이에서 송나라 편을 드는 것을 다시 한번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야. 이때 강조가 패배하고 개경이 함락되었으며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어. 이때 거란이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군사를 물렸는데 현종이 입조를 거부하자 1018년 현종 9년에 거란이 다시 고려를 침공하여 3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하게 되지. 입조란 황제국에서 외국이나 신하국의 왕이 인사를 드리러 본국에 방문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선 고려 장수 강감찬의 활약으로 고려가 연승했고 거란군은 퇴각하다 강감찬에게 기주해서 패해 거의 전멸하게 되었어. 이듬해 거란과 강화하여 이 이후론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한 채로 13세기 중엽 몽골의 침입 이전까지 약 2세기 동안 대외적으로 고려와 거란은 대체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되지. 이때 고려는 외세의 침략으로 역경을 겪긴 했으나 이후 고려의 안정된 전성기를 위한 기틀을 닦게 되지. 그리고 9대 덕종, 10대 정종에 이어 11대 문종이 즉위하게 되는데